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의식주만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목적이 의식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사업을 성공한 사람은 이제 돈이 많이 있으면 의식주가 풍부하고 그렇죠? 생활이 풍부하고 그게 목적이고 수도인들은 의식주는 내두고 이제 교도들이 갖다 준 걸 먹고 정신 수양만 하는데 집중을 했거든요. 수양.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데만 집중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인 가운데는 해석 직업을 갖거나 해관 생활을 하면 다 참 수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다 취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만 갖고 우리가 먹고 살으니까 세상에 해독을 많이 끼쳤단 말이에요. 세상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또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찾다 보니까 정신이 피폐하고 말라버렸다. 그러면 앞으로는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그러니까 우리 영과 정신과 육신이 함께 이 쌍전하는 새 마음 새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그 근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영산 1916년에 대각을 이루었으니까 제자를 모아서 가르치다가 그 영광이란 그 영천 마을을 가보면 엄청 완전 시골이에요. 산골인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저축조합을 만들자. 저축조합이란 거는 자기들이 이제 돈을 아껴갖고 그 조합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일단 사람들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보고 담배 안 피우면 죽겠냐 그랬더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끊어버리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죽겠냐 그러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좀 취미로 먹으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면 술도 끊어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땐 또 맨날 이제 겨울이 되면 막 노름을 해. 팥도 치고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죽겠냐 그러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끊어버리자 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어떻게 일을 해. 돈 단체로 누군 돈 일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럼 그 돈을 다 모으자.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예? 한 사람 모으니까 그 이제 한 3, 40명을 모아갖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돈이 그래도 상당히 좀 한 1년쯤, 2년쯤 하니까 한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자기 있는 집안의 가구를 다 팔아버렸어. 그때 가구를 팔면 돈이 생기는가 봐요. 다 팔아갖고 또 돈을 모았어요. 또 많이 모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잣집한테 돈을 좀 꾸었어. 왜, 그래, 목돈을 만들어갖고 수술을 샀단 말이죠. 그때 옛날 숯이 있잖아요. 숯이 피어나는데 수술을 사갖고 그냥 1년을 묵혀줬어. 그랬더니 10배로 오른 거예요. 10배, 10배로 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으셨는가 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숯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10배 그러니까 800원이 8,000원이 된 거예요. 그때 돈으로. 8,000원이 되니까 이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 하자는 대로 했는데 뭐가 막 돈이 막 북하니까 좀 보통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러놓고 나한테 한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 알겠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산골인데 바다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이제 만주 때가 되면 물이 쫙 들어갖고 쫙 호수같이 돼버려요. 아마 나갈 때 쫙 나가 갯벌이 돼버리고 그런 땅이 있어요. 갯벌이 됐다, 호수가 됐다. 이렇게 평탄한 데가 아니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호수가 됐다 이렇게 돼. 여기를 한번 막아서 논을 만들면 어떠냐 하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는 게 뭐가
이게 자꾸 달래니까 아, 뭐 하라면 하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50명이 하는데 사람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저 동네 사람한테 불러 모으면 사람 일이랑 하루 이틀을 그냥 공짜로 하지 그냥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품삯을 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 돈을 주니까 누구나 다 하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갖고 1년 만에 또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만 4천 평을 막 2만 4천 평이면 220마직이면 아 보통 시골에서는 10마직 있으면 부자예요. 10마직 있으면 부자거든요. 그러면 한 마직에 쌀이 두 섬이 나와. 두 섬. 두 섬이 10마직 있으면 20섬이 나오면 아 이거 뭐 그건 자기가 먹는 거 한 두 가만이면 1년 살거든요. 나머지 팔면은 잘 살거든요. 우리 집가 한 몇 명이요? 열 마지기 하면 2만 2만 4천 200평이거든요. 그리고 200마지기니까 22가족이 그냥 음식 잘 살기만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아,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무슨 불교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근검저축을 해서 새생활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노름하고 놀고 막 우리는 이 시골에서 뭐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 우리가 부유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한테 우리 노력해서 땅을 만들으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하면 되긴 되겠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생활 운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 이제 유무념 대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푸른색, 또 이제 검은색, 홍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이제 아주 잘 쓰면 푸른 뭐 흰색으로 넣고 잘못 쓰면 검은색으로 넣고 중간 좀 홍색으로 넣고 이제 그걸 주머니에다가 해서 색깔로 이제 집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갖고 마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자고 하지만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생활을 개선해야 돼. 생활이 개선돼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이 시원한 데 있으면은 마음도 산란하잖아요. 그렇죠? 산란하니까 이 우리 법회 때는 또 청소도 담직해요. 깨끗하면은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새생활 운동을 하려면 뭐냐 하면은 청소를 할 거야. 청소. 그러니까 무슨 어디 청소하냐? 자기 방 청소를 할 거야. 자기 방.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방은 하루에 언제 한 번씩 해요? 하루에? 찬미는 며칠에 하면 해? 어? 일주일에 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씩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뭐 그거 하고 갔다고 뭐 아마존에 쫓겨날 리는 없겠다. 청소한다고. 우리 도연이 그 누구죠? 명재는 충주에 갔는데 자기가 1시간 9시까지 출근인데 8시까지 출근해갖고 청소를 막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데려본 사람이 청소를 안 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엄청히 점수가 잘 따든가 봐.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막 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방은 하루에 한 번씩을 하는 걸 표준으로 하되 좀 바쁜 날은 할 테고 나도 많이 하려다 뭐 어떤 날 뭐 막 바빠갖고 뭐 못해요. 그러다 그 다음 날에 보면 막 움직이 들어. 그런데 이제 내가 한참 하다가 올라가는 이제 층계가 참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그래 한번 닦아봤. 엄청나게 떼요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거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많이 붙어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나는 이제 내 방 청소하고 여기는 내가 해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의사님이 하는데 그냥 찬미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럼 이제 청소랑 법당 청소 이렇게 깨끗한데 복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데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깨끗한데 잘해 복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잘하려면 방을 깨끗이 하고 어떻게 회사 가서도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하란 말이에요. 매일 조금 10분 10분 얼마큼 있 나가요? 어? 1시간? 아니
원래 출근 시간 뭐, 그러니까 7시 반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방학하면 뭐하냐? 청소를 10분간 청소하고. 응? 아, 딴 사람이 와서 해주지. 그렇구나. 아, 회사 큰 회사야. 자기가 청소 안 하고 딴 데 청소한다는 거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응?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책상 정리. 그것까지 다 해줘. 아이, 너무. 그러면 할 수 없다. 자기 방 청소나 하고 이제 법당이요. 적공신이나 청소를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막 참미가 열심히 하면 사와도 와서 아이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이 청소가 중요한데 청소를 하루에 아침에 청소를 하고 뭘 했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거 계획.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전날 세워도 되고 아침에 세워도 돼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딱 식사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딱 앉으면 일기장을 펴놓고 뭐를 해요? 그 계획을 오늘은 한 8가지쯤서 이거 하자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 좀 휴식은 그것까지 쓰진 않아요. 그건 알아서 좀 하다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가볍게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쓰고 중간중간에 청소를 해버린단 말이야. 몸이 피곤하면 이 계획을 딱 써놓고 이제 항상 보고 그거 꼭 순서대로 안 해도 뭐한가 하고 보면은 거기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그 다 못해요. 꼭 몇 개씩 한두 개는 못하게 하는데 어떤 날은 많이들 하고 어떤 날은 하다가 시간을 안 내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청소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침에 할 일이에요. 아침은 청소와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낮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세상활 일과가 있잖아. 낮에는 뭐예요? 직장에 나가서 보은 활동하란 말이에요. 내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게 은혜 입은 내역을 알아서 보은을 하란 말이에요. 보은. 응? 보은을 하는과 동시에 일시한 동시에 뭘 하냐 하면은 그 동시에 거기에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에 일심하면 그게 마음 공부.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일심을 하는 게 일심하는 게 이게 보은을 하는데 뭘로 해요? 일심을 하라. 일심. 일심이란 건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그러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 왜 안 되냐?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낮에는 뭐를 해야 돼요? 보은 일심. 보은 일심. 응? 일심 보은해. 일심 보은을 해. 일심으로 보은을 한단 말이에요. 응? 보은을 하는데 일심으로 보은만 하지 말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보은 일심 하면은 보은하면서 일심을 잡으라. 예, 일심 보은 보은 일심 이게 세상을 해서 일을 보은하는 동시에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은 일심 보은 일심으로 보은을 하고 어? 보은하면서 일심을 잡으라.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건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다 하는 거지. 뭐 일심, 수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사리 연구를 해갖고 바르게 처리하고 불의한 일은 하지 않고 누가 불의한 일을 하자고 해도 탁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수지대절 저녁에 오면 뭘 하냐면 가계부를 적어요. 오늘 뜬 거를 얼마냐. 반드시 적어. 그러려면 반드시 물건을 사면 영수증 받아. 영수증 받아야 안 받아. 영수증 받아야 안 받아. 영수증을 꼭 받아야 돼. 받아야 뭘 떴나 기억이 안 나. 보면 영수증 받아도 어떤 거 막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저녁에 자기 쓴 건 몰라요. 뭐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영수증을 받아서 그거를 거기다 딱 쓰면 오늘 이런 그런 거 떴구나. 이거 합쳐서 얼마 떴다. 이거 가보면 이 중에 안 사도 될 거 쓴 게 있어요. 이건 안 사도 될 거 썼네.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반성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성이 없으면 뭐를 떴는지도 모르죠. 다음 날 가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했더니 25일 날 되니까 왜 돈이 다 떨어졌네 이거.
어디다 썼지? 쓴 데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쓸데없는 데로 나가는 거는 다 저축하랍니다. 쓸데없는 나가는 건 완전히 싹 없애랍니다. 근데 처음엔 안 되고 자꾸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하면 자꾸 사는데 나중에 보면 아 이거 안 사도 되네 안 사도 되는 안 사도 되는데 그럼 차차차차 없어져가 꼭 쓸 것만 쓰고 나면요 돈이 착착착착 모이는 거예요. 아니 돈이 모여. 응? 돈이 모여갔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저축할 줄 알아야 돼. 저축하는 게 난 기본이요. 보온하면서도 자력을 기르면서도 저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보면 진짜 쓸데없는 데 사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응? 렌즈에 가다 보면 옷이 이만큼 쌓였는데 입지도 않아요. 오래돼갖고. 근데 그거 다 버릴 건데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 살 때는 참 조심해야 돼. 꼭 살 것만 사고 안 사야 돼. 몇 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요걸 하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활로 하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웃 사람.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인데 이웃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제 우리 이웃은 여기 정토회가 있고요. 또 여기 뭐예요? 어? 여성회가 있고 또 막 만화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조금 지내놨잖아요. 그다음에 정독도시를 가면 그 일하는 분이 있대요. 아따 그냥 내가 6시 반 나갔는데 볼 때마다 6시에 나오는가 봐. 그래서 그 넓은 데를 다 막 그 부르는 걸로 해갖고 깨끗해요. 7시 되면 다 깨끗해. 엄청 있으더라고요. 다 추운 날랑 끊임없이 나와서 하거든요. 거기 몇 명, 한 서너 명이 나와서 그 청소를 해요. 어이, 너무나 이거 참, 나는 한거 참 쓰고 많이 한다. 쓰고 많이 한다. 그러다가 오늘은 생각하기가 우리 집 청소하는 사람 쓰고 저기 우리 집이거든. 내가 돌아다니까 우리 집이지 뭐. 누가 없잖아요. 도는 사람이 집이야. 우리 집이야. 난 맨날 1년 있으면 맨날 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요. 새벽 때문에 나오니까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하면 잘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번 갔더니 막 한국인을 붙이는데 내가 옆으로 좀 먼저 하다 지나갔더니 그분이 좀 자격 있는 뭐야 보고 그냥 보고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 청소하는 게 좀 부끄러운가?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이 일단 할 수 없어. 아이 미안합니다. 그러고 갔죠. 근데 내가 잘못 없는데도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갔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좀 미안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청소하더니 저 앞집에 살죠? 그래요. 내가 거기 청소하는 거 봤는데요. 내가 여기 마당 쓰는 거 봤는데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인사를 잘해요. 이거 와 안녕하시냐. 그래 나도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꾸 인사를 해요. 이렇게 옆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친해야 돼.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해서 친하지 못할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친해서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설날 되면 딴 데 선물하는 것도 좋은데 요 근방에 좀 이렇게 예? 다 새겨갖고 좀 했으면 만 원이면 새겼는데 딴 집은 그래도 좀 자꾸 식사를 가야 새기지 뭐 처음 갖다 뭐 갖다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의식주 삼권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면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고 진급도 하려면 진급해야죠. 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여기에서는 영준이가 있어요. 영준. 영준이 알아요? 어? 삼성전자. 어? 대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재작년까지 안 나왔는데 작년에 막 열심히 나왔어.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배운 거를 갖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삼성전자에 보면 그 제일 높은 상무가 있대. 상무에는 몇십 명인, 100명인가 뭐 몇 명이 쫙 달려 있대요. 어? 거기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자꾸 안 하려고 한대. 거기 똑같대. 안 하려고 하고. 이 상무가 좀 이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잘 안 하려고 빼니까 힘든단 말이야. 사람이 어디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생색 안 나고 힘든 거 안 하려고. 좀 뭐 이름이 나고 힘이 덜 든 건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주이가 아이 그 내가 하지 하고 자꾸 갖다가 해줬대요. 응? 그러고
장모님 또 뭐 시킬 거 없어요? 아, 이렇게, 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아, 이거 되라 그러면 또 해주고. 계속 해줬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했대. 그 뭐 한 100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 그 밑에 부장이 있고 뭐 쫙한 그룹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 이제 회원 사원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이게 사회란 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화해를 시키고 막 노력을 했더니 뭐 사이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지더래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했대요. 어려운 일은 지가 하고 뭐 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건 지가 가서 뭐 몸도 어떻게 뭐 풀어주기도 하고 뭐 했더니 여기서 배운 대로 그냥 좀 이렇게 했대요. 아, 그랬더니 상무님이 엄청 좋아해갖고, 너 어떤 사람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가를 세 명을 잘 주는데, 최고를 세 명을 주는가 봐요. 근데 그 세 명이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무님이 크리스마스인가 뭐 연말이니까 용돈을 좀 주더래요. 야, 이게 내 삽이다 그랬었죠. 얼마나 이쁘면 자기 돈 빼서 나 회사에도 자기 돈 주는 사람들 처음 만나요. 물건을 줄 수는 있어도 돈 이거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돼 갖고 이제 대만 파견하는 그 이제 공고가 났는가 봐요. 이제 누구 지원해라 그러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 지원 안 주니까 그 중에 심사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도 보니까 잘하더라니까 유창하게. 거기다 잘하지. 그다음에 점수도 잘 받았지. 하고 뭐 이웃 사람 뭐가 있겠죠. 근데 대만에 왜 가느냐 하면 대만에 뭐가 있어요? TSMC가 있단 말이에요. TSMC가 우리 삼성전자 같이 거의 시작했는데 대만에서도 이제 전자공업을 발달.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 하려고 거기서도 이제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전자공업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일본도 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삼성전자 기술이 있어서 설계를 할 줄 알아요. 설계해 갖고 제작을 하는데 대만은 기술이 없어 설계를 못 하겠어요. 설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뭐냐면 미국에서 설계한 거 갖다가 만들어는 주게. 우리는 그거라도 할란다. 그 설계까지 못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서 설계한 걸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보니까 이 하나 한참은 떨어지는 거지. 조금 낮춰먹었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자꾸 늘어난 거예요. 막 회사가 이게 설계는 미국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설계한 거 설계까지는 안 맡기고 설계는 지들이 한다 이거야. 자기 맞게. 여기다 갖다 주니까 이게 자꾸 늘어갖고 삼성한테 뒤졌다가요. 이 갖다 지더라니까요. 한 사원이 갖다 줬대요. 그 다음에 짬뿌를 해갖고요. 지금은 삼성 한 2배쯤 돼요. 엄청 잘. 그게 아우 그래갖고 이게 막 대만은 TSMC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오 사람도 많이 가죠. 막 장사도 잘하죠. 미국이 왜 중국에서부터 전쟁하면 막아주려 전쟁 TSMC 뺏길까 봐 그래요. 그거 뺏겨놓으면요 중국한테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그거 말로만 들어가고 모르잖아요. 이게 한 사람 파견하는 거 가서 자 가게 새기기도 하고 뭐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을 새기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가서 근데 하루 이틀 가서 못 보고 1년 내내 가서 그거 관찰해 갖고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정보를 줘서 삼성도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는 걸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응? 뭐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보니까 청나라 서양 문명을 발전들였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는데 안 되겠다고 해갖고 막 소문은 들려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모르니까 여기다가 파견을 했어요. 그걸 뭐라 해요? 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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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어? 영성상 그 연이라는 거는 그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탑승하러 가는 거를 그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연암 박지원이가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 엄청 놀란 거예요.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왔는데 그냥 막 이게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중국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보다. 응? 일본도 먼저 들어. 우리나라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편지를 이게 일기를 써갖고 그 연암일기가 유명한 일기가 있어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들여서 우리나라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뜬 마음 공부를 갖고 회사에 들어가서 활용을 한 거예요. 활용. 이게 불법 활용을 했잖아요. 불법을 활용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참 육신 생활과 정신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하면서 하는 이 영육상전의 를 확립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막 학교 가서 막 공부하다 보면 이 영육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맨날 어디지? 헌방만 나오다 보면 논문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면서도 논문 열심히 해야지 여기만 나오면 뭐 다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냐. 네? 그렇죠. 또 떨어져도 좋다는데. 어? 그래도 12월에 붙여 주겠지 뭐. 세 번째 떨어뜨리겠냐. 세 번 떨어져도만 여기 오는 게 좋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역상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쇠학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어떻게 했냐? 쇠학연구 취사의 사막 그 일심으로서 의식주를 얻는 일심보은이에요 그게. 예? 그 원동력을 담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의식주 얻는 중에 진리를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하루에 반드시 교전 읽는 시간을 가져. 교전 읽는 시간을 가져. 아무리 바빠도 한 10분 읽는 건 할 수 있대요. 10분이면 한 장은 읽잖아요. 10분. 10분이면 한 장. 두 번째는 뭐예요? 유무념 대조를 해갖고 콩 넣는 거 있잖아요. 잘 콩 넣는 거. 일기에 계획 세우는 거 하고. 그 일기 쓰고 콩조사하고 또 뭐예요? 응? 교전을 읽어야 된다. 교전을 읽어야 이 법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전도 그냥 읽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좀 몇 장 읽고 그래야지 그냥 마음만 갖고 이 교전을 읽어야 돼. 나는 그냥 매일같이 교전을 조금씩 읽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일요일 같은 때 법화경도 조금 읽고 금강경도 읽고 금강경 한 원문을 읽으면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번역되는 건지 한문은 오래 걸리지만 번역되면 금방 읽어요. 읽고 이렇게 하고 교전도 읽고 법어도 읽고 이렇게 해서 항상 내 마음이 법을 떠나지 않는다. 교전을 읽어야 법을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세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교전을 안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데 교전을 딱 머리에 들어있으면 안 흘러가게 있고 흘러갔더라도 교전 있는 동안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하고 아침 저녁으로 뭐를 하냐?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그렇죠. 여기서 살면 신고는 하잖아요. 신고해야 돼. 하지. 예. 그러면 찬미는 할까 안 할까? 신고. 저녁에는 하지. 우리. 아침에 돼야지. 아침. 이게 여기서 학사에 살면 그래도 아침에 신고를 해야지. 너 하란 게 너무 많아갖고 이거냐?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씩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저녁엔 타협을 하는 거죠. 목 닥치니까. 근데 아침에 자기가 하라고. 자기. 이 신고는 뭐 하냐면 법신부라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백이 뭐가 돼요?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내 뒤에는 법신불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친구할 때 뭐를 할까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이 좀 벗어나겠지. 이렇게 힘을 그러면 우연히 벗어나. 자기도 모르게 괴로움이 벗어나. 그 말썽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좀 제발 좀 석석석 좀 그만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속 안 뜨게. 신고라는 효력이 있어. 응?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안 해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죄를 올리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사죄를 올려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제를 올리고 그랬거든요. 응? 사제를 올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올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 진짜 잘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 잘해요. 우리도 막 연습해 보려고 해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되더라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를 올리고 그 저기 누구예요? 사장님한테 요새 몇 즐거운 일 있잖아요. 즐겁지 감사를 올리라. 그런 때는 사장님 즐거워만 하지 말고 참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거 아니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도와준 거고 부모님이 도와준 거니까 그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한마디 해요. 그게 용기가 안 나도 못할까? 할 때 있죠. 슬쩍 지나가다가 이렇게 좋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직원들이 잘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그 도와준 것도 그 누구예요? 그 미국 회사도 그러니까 그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좋아만 하고 있으면 어린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덕선이가 가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돼. 무슨 년 신임을 더 따야 되니까. 이 괴로운 일이 안 풀려. 그러면 일이 안 풀리면 이게 잘 풀어달라. 잘 풀어지게 해달라. 진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좀 잘 풀어지게. 어? 역경이 생기면 순경이 되게 하고 일이 결정을 못 하겠으면 이거 일로 갈지 저로 갈지 몰랐으면 마음이 딱 결정이 되는 옳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딱 신고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해갖고 이제 신고를 들리고 그냥 첫 생각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거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그걸로 결정하지 말고 세 번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딱 비우고 어떤 거로 분별을 하지 말고 딱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 가는 거야. 세 번에 두 번 가는 걸 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 가는 거면 그거 딱 정하지 말고.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정 안 되면 심리뽑기 하는 거예요. 심리뽑기 했으면 그건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를 이제 은원이가 자꾸 안 본다고 했더니 그럼 누굴 보냐. 그래서 두 사람이 거론이 됐어. 그랬더니 누구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 뽑아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됐어요. 그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진리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하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우리 정산정산도 심지 뽑았다는데. 옛날에 이제 원광대회를 세우는데 정산정산이면 그 총구 옆에서 세우자 그러고 사람들은 서울에다 세우자 그러고 거기 시골에 세우면 뭐 할 거냐. 하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니까 말이 안 통해. 자꾸 그걸로 하자고. 여기다 해보자. 그럼 우리 심리 뽑자. 그렇지 심리 뽑아 걸로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울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되지 않을 때는 그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육상진하는 새 세상에 새 마음 새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신의 세상을 운동 10.5가 육신의 세상을 운동 10.5를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유무념 대조를 하란 말이에요. 유무념 대조를 요거 갖고 해도 돼요. 이렇게 돼서 영육을 쌍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에 이게 새생활 운동 이렇게 하는데 새마음 운동은 어떻게 했냐? 일상수행일부 1, 2, 3조로 새마음 운동을 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2, 3조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대조하고 대조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틈이 나면 연불자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리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자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공부와 생활을 새롭게 하는 공부, 새 마음 새 생활을 우리를 시켜서 새 사람이 돼요. 포크라에도 새 사람 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 다음번에 우리 새마음 새생활 운동 한번 해볼까? 거기는 어떻게 새마음 새생활 운동하냐? 우리는 새마을 세상을 이렇게 한다. 그게 사실은 전 인류한테 공통점이니까 거기 새 사람 된다고 하니까 새마음 새생활 그거 새 사람 그 있잖아요. 우리도 새마음 새생활 어떻게 하냐? 서로 각자 발표하자. 이거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경제 문제 얘기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맨날 아이고 나는 그거 듣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뭐라고 할까 이거 막한 달간 고민을 해서 막 썼더니 그래도 뭐 자리 이탈을 가르쳐 줬으니까 좋긴 좋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생활 뭐요 또 새 사람 새 마음 새 생활에서 새 사람 되자. 이게 새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생활이란 건 뭐냐면 내가 부모님에서부터 태어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대로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고 자기를 개조해 갖고 새 사람이 되는 거를 이 거듭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리본 한단 말이야.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리본. 그래갖고 우리는 과거에서 살던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일어난 희로애락의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희로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걸 놔버리고 우리는 이 온전한 생각으로 사는 게 이성으로 사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정신이 주가 돼서 주인이 돼서 생활을 해야지 성품과 정신. 성품은 할아버지고 정신은 아버지고 마음이 아들인데 손자가 희로애락 감정 뜻인데 손자가 하자는 대로 이 마음이 따라갈 게 아니라 마음이 정신과 성품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정신과 성품이 하자는 게 뭐냐? 그게 교존 속에 있는 거예요. 교존에 있는 거. 어? 교존에 있는 대로 가면 우리 정신으로 살고 성품으로 사는 거고 내 그냥 희로애락 감정 나는 대로 살아가면 이게 이 무질서한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희로애락 감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감정을 자기가 선하게 넣고 정신과 그 온전한 정신과 교법과 이걸로 살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개조해 버리는 완전히 요번 기회에 그냥 여기 숙사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개벽을 해버려요. 개조를 해서 새 사람이 하면 되자. 다음번에는 저기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새 사람 어떻게 하냐? 우리는 새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다. 새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하다. 그러는 거예요. 참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요새 좀 어머니가 좋으시는가 봐. 사과도 보내시겠더라고요. 분명히 서아가 좀 집에 가서 좀 온순해 옛날에 막 하나게 했는데 온순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랬어요? 요새 웃는 거 보니까 어머니한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좋아갖고 사과도 보내고. 근데 찬민이는 아직도 조금 덜한 거. 부모님이 오신다더니, 어? 어? 배를 보내. 그게 새 사람이 된 증거예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돼서 그다음 새 나라, 새 가정, 새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 삶이 하는 거예요. 라고 나는 지나가다 새자만 붙어 있으면 좋아요. 어디 가든 뭐 새삼이란 말이 막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새삼매가 사람을 개조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오잖아요. 이거 선방 다니더니 논문도 잘 쓰다 그러면 다 오는데요. 선방 다니는 너무도 못 쓴다니까 이게 안 된다. 영역상전이 아니야. 이게 요번에 꼭 붙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곤란. 응? 붙을 것 같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